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KWX 박준규 과장입니다. 금일 제가 공공 분야 위치 기반 서비스 적용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 솔루션 자체는 도로 노면 상태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저희가 국가 R&D 과제로 이제 50억을 지원받아 진행을 했고 사업화가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국토부에서 잠정적으로 20억 예산이 반영된 상황에서 수원 국토관리사무소도 먼저 이제 솔루션이 적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국민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될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도로 노면 상태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 솔루션의 경우에는 제가 현재 박사과정 논문으로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노면 파손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관리하는 국가적인 관리 시스템이 현재 없습니다. 2018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 현재도 그렇고요. 이 솔루션이 현재는 이제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동하다가 발생된 어떤 도로 노면 파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서 그거를 굳이 관제 시스템에 올리는 그런 단순한 형태인데, 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의 블랙박스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관제화면 전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분야로 총 3가지의 전체적인 과제가 있는데요. 국가의 정책에 국토부 정책에 보면은 총 7대 서비스 분야가 있고 여기 15개의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15개 중에 8개가 이 솔루션과 핵심 과제를 세부 소요 과제를 충당하는 대체하는 그런 기술이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파손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민간 수요, 공공 수요, 미래교통 수요, 사회 현안 수요가 있는데, 현재는 2021년도 후반기부터는 SK텔레콤 T맵에서 본 솔루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정보가 T맵에서 이제 운행을 할 때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처럼 도로 파손 다발 구간입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갈 예정이고요. 이미 공공수요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가교통센터가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면 교통연구원에서 그 정보를 구현해서 도로의 노면 상태를 분석을 하고, 아마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아마 건설기술연구원으로 교통연구원에서 이 교통 위험도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오늘 시연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제공되는 솔루션입니다. 현재 기존의 ITS 체계, 그다음에 이제 CITS 체계 자체가 기존에는 그냥 일방적인 정보만 수집하는 단계고 제공하는 단계였다면, 본 솔루션이 진행될 때는 양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12월부터 광주광역시에 총 60대 단말기가 부착이 됐는데요. 5G MEC, 그러니까 5G 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특수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노출이 되면 그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에도 실시간을 알려주는 그 솔루션이 적용돼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T맵하고 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니아에서 SK텔레콤, KT, LG U+인데 그 중에 SK텔레콤이 저희가 이제 SK텔레콤 BP사다 보니까 니아 과제를 통해서 광주광역시의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그런 전초전이고, 그 솔루션에 대한 아까 대국민 서비스가 내년부터 반영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셔서 쌍방향, 그러니까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대국민 서비스를 지향을 했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이제 포토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 노면 파손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토홀은 제 눈에도 15cm급 이상은 다 보이는데, 포토홀이 눈에 보이면 지자체에서 즉시 보수를 하게 돼 있어요, 6시간 안에. 그래서 포토홀을 찾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솔루션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 포토홀 가기 전에 우리 도로 운행하시다 보면은 도로 이면, 그러니까 면과 면 사이에
실금처럼 금이 쭉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크랙이고요. 여기에서 크랙에서 계속 차량이 다니면서 프레스가 가해지면 금이 또 다른 이제 그 크랙 기준으로 그러니까 횡으로 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거북이 등 모양, 그래서 이제 거북등이 되는 거고, 여기서 탈락이 되면 그때 포트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 포트홀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포트홀을 가기 직전에 그 도로 관리 체계 전반을 봐야 된다 해서 처음에는 포트홀 솔루션으로 갔다가 도로 노면 파손 단계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 유사 기술들이 있는데, 서울시에 그 가운데 보시면 고정 및 전파식 스캐너가 있는데 라이다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자체가 3억 원이 호가를 해요. 그리고 30km 이내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나마 서울시에서 이제 진동 센서, 즉 택시 기사들한테 스마트 카드사에서 이제 단말기를 나눠줘서 자기가 운행을 하다가 이런 도로 노면 파손을 보면은 버튼을 누르게 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위치의 정확도가 굉장히 좀 달라요. 그리고 기사가 언제 누르냐에 따라서 또 그 정보의 그 손실이나 유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본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실시간 정보로, 그리고 거리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사진, 영상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현장 인력들이 바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내가 차선을 운행할 때 몇 차선에 포톨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술은 우선은 그 영상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블랙박스에서 보여지는 시각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는데, 물론 이제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건 아니고 현재는 이제 장비형과 스마트 기기형으로 하는데, 장비형은 전용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간데, 아시겠지만 워낙 고가다 보니까 기관에서는 활용을 안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9급 이상으로 해서 스마트폰이 그 카메라 자체가 사람의 그 눈처럼 초점을 조리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주행을 하다 보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그 관제 화면에 각각의 거점과 포인트마다 정보가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이제 모여서 그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교통정보 체계를 보면은 차가 굉장히 막히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총 6단계로 레벨링을 해가지고 도로 노면 파손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가고, 좋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가는 총 6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은 저희 위험도 등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포톨에 대한 정보의 등급 레벨링하는 그 학술적인 근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미국에도 있고 일부 있긴 있는데 기준이 너무 상이해요. 어떤 분은 어떤 그 학자는 크기 위주로 가고, 또 어떤 학자는 단위 구간당 개수로 가고, 이게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일단 건기원하고 같이 코업해서 하는 구조다 보니까 건기원하고 교통연구원하고 일단은 포톨의 크기, 그 다음에 단위 구간대 그 수요 개수를 저희가 그냥 분석을 해서 일단 적용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되는데 이게 기준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좀 학습하고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이제 논문의 어떤 단초라고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내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 민간기관인 저희한테 이번에 진행하면서 내부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연말에 결과 보고할 때 내부 기준을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영상 인식 분석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집되는 그 정보를 계속 학습시키는데, 이 제대로 된 인공지능 그 기술을 적용하려면 최소한 15,000장 이상의 정보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저희가 포트홀다운 포트홀 정보를 수집한 게 2,000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정확도 측면에서는 현재 저희가 보는 한 60% 정도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거의 100%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100%는 어렵고요. 현재까지 60%까지 끌어올렸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이제 과제가 계속 지원받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80%까지는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환경에서는 현재까지는 100km 차량이 100km 주행하면서 고속도로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00km까지는 주행 가능한데 최근에 130, 150까지 이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지속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본 도로 파손, 노면 파손에 대한 정보들은 우선은 현재는 이제 포트홀이나 크랙에 대한 부분으로 좀 귀결이 돼 있지만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도로 노면 파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맨홀 치마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낙하물, 차선 훼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구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아직 맨홀 치마하고 낙하물은 이제 차년도부터 이제 준비할 예정이고 차선 훼손 같은 경우는 휘도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휘도 측정기를 양팔에 이제 공고 차량의 양쪽에 다는데 한쪽 팔에 닿는 게 3,000만 원씩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영상인식 기술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지금 작년부터 1차년도 자체 건설기술령 자체 과제로 해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의 휘도 측정까지 지금 R&D로 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내부 R&D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외부 R&D로 좀 접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제 학습시킬 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포토이라고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2,000장인데 이게 아직 필터링이 안 됐기 때문에 2,000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가 박사과정의 모교인 이제 그때 이영선 교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아이디 패스워드를 드리면은 이제 저거를 레이블링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쌓여야 인공지능 센터 플랫폼에서 이 포트홀이나 크랙이나 거북 등에 대한 거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너무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족족 다 보내서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들을 레이블링하는 작업을 이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늦게. 근데 이제 내년까지 해서 계속 진행을 시켜서 이제 필터링된 정보는 센터 플랫폼에서 다시 한번 학습시키고 분석 모듈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 같아요. 최종적인 모습은 사실 이게 어떤 재난안전 분야의 문제냐면 우리 통상적으로 연말되면은 도로 각각 시내 도로나 외곽 도로를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파헤쳐서 다시 한번 아스콘으로 다시 덮지 않습니까? 이게 보수에 대한 기준이 또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기적으로 도로 노면 상태에 대한 어떤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주기적으로 어느 해는 이 구간, A 구간, 어느 해는 B 구간, 어느 해는 C 구간 이런 식으로 도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정보가 본 기술이 반영이 되는 이제 내년부터는 우선은 이제 가까운 대구 광역시,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서울 은평구, 고양시, 그다음에 청주시, 이렇게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이 정보들이 다 쌓이기 때문에 이 D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로 노면 파손에 대한 보수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적용되는 민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부분은 현재는 이제 민간 수요 부분은 내년부터 TMAP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광주광역시 아마 시민들이 먼저 받아보실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에서 60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이번에 이제 수원 국토관리사무소가 일단 총 사업비 5억짜리로 해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공공수요로 들어갑니다. 공공수요 들어가서 건기원에서 이 솔루션을 전체로 저희가 다시 한번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해놓고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구조가 되고 총 18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본 서비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 정보가 교통연구원으로 가고 교통연구원에서는 이거를 지도화해서 우리가 차량 운전자한테 도로 노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시 이제 이런 정보들이
피드백이 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시스템이 적용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센터 플랫폼 능력 자체가 60%밖에 아직 지능이 안 그러니까 능력이 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도로 노면 파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그 맨홀 치마라든가 그다음에 낙하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차선 훼손이라는 부분들이 결부가 돼야 완성된 도로 노면 관리에 대한 PMS 체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저희가 R&D도 내년에도 반영돼 있지만 계속 진행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국토부에 들어가는 솔루션으로 적용될 거라서 이제 아마 뭐 대전까지 적용된다면 빠르면 2022년도 아니면 23년도부터는 팀앱에서 아마 저희가 제공하는 이 솔루션에 대한 정보들이 아마 제공받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한 번 주세요. 예. 좋은 주제라고 질문 좀 하고. 예. 그냥 이제 뭐 논문 쓰시니까 또 아마 좋은 자료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꽤 괜찮은데 하나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 논문 상태를 이제 초기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뭐 의료영상이든 아까 요전에 이양선 교수께서 발표하신 그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한 그 초기 데이터이든 초기 데이터를 그 추출해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그 지난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도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한 1만 5천 장 정도 초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뭐 그 다음은 뭐 순서대로 말 그대로 스테레오 타입이죠. 딥러닝 어떤 알고리즘 들려서 표준 모델을 이제 만들어낼 텐데 도로 같은 노면은 사실은 사진을 찍는 순간 이제 제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도로 개선을 위한 어떤 그 소위 기준점 아니면 어떤 지표 아니면 도로 개선은 이럴 때 해야 된다는 규정, 뭐 시행 세칙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서 사진을 뭐 계속 이제 축적만 하고 학습을 시키는 뭐 그런 과정을 이제 가져가야 될 텐데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이런 그 초기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먼저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부합하는 초기 데이터를 가지면은 훨씬 더 뭐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작업자의 입장에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학습이 왜 필요한가라는 뭐 기본적인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미 고속으로 예를 들어 모빌리티 결국은 뭐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현재 그 인공지능이든 인간지능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언고잉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주는 게 최종 목적이라면 이렇게 학습을 시키지 말고 데이터 자체를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균열이 센치로 얘기할게요. 그 아까 이야기한 게 크기 또는 뭐 단위 구간당 개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이동하는 양이 이 도로에서는 하루에 뭐 5만 회 그리고 이 정도 크기면은 뭐 500만 회가 있으면은 이거는 균열이 이제 포트홀로 바뀌어진다. 거북등이 크랙 거북등 포트홀 바뀌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지금 현재의 그냥 그 코딩 기법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학습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그 우선은 그 교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기준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그 통상적으로 포토홀은 15cm급 이상을 이제 포토홀이라고 이제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포토홀이 어느 부분부터 보수에 대한 목적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현재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 단계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학습 말고도 교통량 같이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하면 어떻겠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이제 교통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중간에 빼먹은 부분이 이제 50억짜리 자체 과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50억짜리 연구단 과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ADAS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구단 과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연구단 과제에서는 교통 정보와 교통량 ADAS에서 올라오는 교통량 기준과 교통연구에서 갖고 있는 그 노선별로의 로드링크별로의 교통량을
종합해서 나오는 솔루션은 별도로 이제 연구단 과정에서 현재 나오는 단계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개발하는 쪽은 이 ADAS가 아니라 이제 블랙박스의 영상 인식 기술이다 보니까 교통량을 측정하기가 일단 어렵고요. 스마트폰이나 전용 단말기에서요. 그리고 현재 학습을 시키는 이제 목적은 이 도로에 막상 이제 그 주행을 하다 보면 그 포톨과 유사한, 그러니까 이게 영상 인식이다 보니까 이 색깔로, 쉽게 말하면 색깔로 구분을 하거든요. 색으로 구분하는데 도로 노면 상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포톨이 아닌데도 잡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름때도 잡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낙하물도 포톨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림자도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포톨의 유형 정보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포톨로 구성이 되면 크랙은 어떻게 나오고 거북등은 어떻게 나오고, 포톨로 떨어지면 포톨 형태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주입식으로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필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것은 네. 대응을 위한 어떤 방책이지 지금 내가 시속 70으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비킨다든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영상 처리에 뭐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시스템으로 좌측 첫 번째처럼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 도로의 그 지면 상태, 색깔 이런 거에 따라서 포토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다양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네. 첫 번째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 레이버 인텐시브하고 소위 노가다성으로 자료를 저렇게 수집하는 거 하고, 지금 기존의 지자체 구청단위 버스 지금 그 노선 출퇴근 시간은 구청단위에서 관리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 시에서 관리하는,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거, 국토부 수없이 많은 이미 노드들이, 카메라 노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드들이 지금 교통량만 측정을 하고 자동차의 번호판만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는 도로면도 지금 다 측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카메라 그 비접촉 센서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아주 다양한 그 카메라들을 이용을 해서 노면을 러프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저 방식을 두 번째로 접목을 시키든가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한다든가 하면 훨씬 더 좋은 어떤 학술적인 자료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학술적으로 지금 60%에서 80, 90, 99% 이상 돼야 그 다음에 국토부 과제가 계속 이어지든가 할 것 같은데,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는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어프로치를 조금 더 다른 쪽으로도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저 어려운, 날도 춥고 어려운 지금 상황에 엄중한 이런 감염병 시대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2020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